회계사회가 추천하는 각 분야 전문 공인회계사들이 전해드립니다. 세금 줄여주는 솔루션 코너죠. 절세미남, 절세미녀, 오늘도 절세미녀 이윤실 회계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윤실 회계사입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죠. 부산에 아파트 한 채 사셨다고요? 네. 남편 회사 때문에 부산에 몇 년 더 있어야 해요. 남편 연봉이 7천인데 무리한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서울 아파트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노후엔 서울로 올라올 거라 월세로 임대 놓으려고요. 지금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65만 원인데 4월 재계약 때는 월세 올리실 건가요? 네. 시세에 맞춰 월세를 30만 원 올리려고 하는데 괜찮겠죠? 월세를 30만 원 올리면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 원이 넘으실 텐데 그러면 소득세를 내셔야 할 거래요? 어머나, 세금을 낸다고요? 얼마를 내게 되나요? 네, 화면을 통해 보신 이제 웹툰 이분의 고민은 월세 소득 30만 원을 올리게 되면 이제 세금을 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 얼마나 영향을 미치나요? 세금에? 네, 이분 현재는 월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고 계실 텐데요. 네. 월세를 30만 원 올려받게 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네. 올해까지 주택임대소득 연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데요. 네. 4월부터 30만 원을 올려받게 되면 주택임대소득이 2,250만 원이 돼서 연 2천만 원을 넘게 되므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연 2천만 원이 넘는지 잘 따져봐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소득세는 이제 고지서가 날아오게 되는 건가요? 네, 직장인들은 근로소득자로서 직장에서 연말정산만 해왔을 텐데요. 네. 올해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내년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줘야 된다.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네, 이분의 연봉이 7천만 원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네. 현재 적용받고 있는 세율이 이미 24% 구간입니다. 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세액을 계산해보면 주택임대소득으로 인해 증가되는 세금은 약 341만 원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월세를 올려받음으로 인해서 세금 341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4월부터 30만 원을 올리게 되면 이제 지난해에 비해서 주택 임대 소득이 270만 원이 증가하는 셈인데 여기 세금은 341만 원을 더 내야 한다라는 건데 뭐 비과세 혜택을 보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세금 부담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소득세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가장 쉽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월세와 보증금 비율을 조정하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월세는 줄이고 보증금은 올려서 월세 소득을 연 2천만 원 이하로 낮추는 방법입니다. 네. 예를 들어 월세를 30만 원 올리지 말고 보증금을 300만 원 더 올리게 되면 주택임대소득이 연 1,980만 원으로 연 2천만 원 이하가 되기 때문에 쉽게 341만 원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연간 2천만 원이 이제 기준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이제 보증금이 또 있잖아요. 보증금 액수는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나요? 이 부분도 궁금하고 만약에 보증금을 또 올리게 된다면 여기에 따른 또 세금이 부과되는 건 아닌지 궁금한데요. 네. 네, 부부가 합해서 주택을 세 채 소유하고 있고 그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한다면 보증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그렇군요. 이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2주택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보증금이 올라가도 다른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런데 임대사업자 중에는 이제 매월 일정한 임대료를 받길 원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보증금을 올리는 방법 말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때는 배우자와 명의를 나누면 되는데요. 네. 주택임대소득 연 2천만 원은 1인당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네. 따라서 서울에 있는 주택을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하게 되면 월세 소득이 반으로 줄어들어 주택임대소득이 1인당 연 1,125만 원이 되기 때문에 네. 올해까지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받는 임대소득은 같지만 월세소득 341만 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앞서 회계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올해까지만 비과세 혜택이다. 그러면 내년엔 달라지나요?
네, 내년에는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라 하더라도 세금을 내야 되는데요. 그렇군요.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이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내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말고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만 별도로 약 6% 정도의 소득세만 따로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예. 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택임대소득이 연 1,125만 원이라고 한다면 1인당 약 69만 원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네. 분리과세군요. 자, 그런데 이렇게 월세 소득이 이제 발생하게 되면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맞나요? 네,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되는데요. 네. 이때 주택임대 사업에 대해서 감면 혜택까지 받고 싶다면 네. 관할 시군구청과 관할 세무서 두 군데 모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각각 등록을 하는 이유는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서인데요. 네.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을 하는 것은 주택임대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등록을 하는 거고요. 관할 세무서에 등록을 하는 것은 세법에 따라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세금 혜택을 받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않겠다 하더라도 주택임대소득이 있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현재까지 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사업자 등록을 한다라는 건 이제 사업자가 됐다라는 건데 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에는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네. 매년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고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네,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는 경우 이제 절세 가능한 팁 좀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방법은 월세와 보증금 비율을 조정해서 월세 소득을 연 2천만 원 이하로 낮추시고 두 번째로는 배우자 명의를 나누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절세미녀 이윤실 회계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